자, 오늘 8월 11일입니다. 금요일날 시장 정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거의 진짜 한절기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태풍 피해가 뭐 많으신 분, 태풍이 와서 힘드신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꼭 태풍처럼, 그렇죠? 태풍처럼 이게 막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중심 잡기가 지금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럴 때일수록 주변 상황에 너무 이렇게 연연하지 마시고 시장 방향성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일단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 안에서 뭐 얘기들은 많습니다만은 우리는 일단 전체적인 흐름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해드렸고, 따라서 우리는 미국 쪽보다는 다른 쪽의 시장 모멘텀을 지금은 좀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미국도 밀려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이 일단 반등 포인트 왔습니다. 반등 포인트는 일단 왔고, 반등 포인트에서 반등을 해주냐 못 해주냐가 관건이 되겠죠. 반등 못하면은 시장 많이 아플 수 있으니까 그것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반등을 하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요 추세 아마 보이실 건데, 요 추세 전환되기 전까지는 공격적으로 일단은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시기 바래요. 두 번째로 국내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은 오늘이 조금 애매합니다. 항상 우리가 이제 주가의 변동성하고 거래량을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변동성이 크지가 않죠. 그냥 작은 도지 하나 띄우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밑에 거래를 보니까 거래가 엄청 많아요. 이 얘기 자체는 일요일 날은 소주를 먹으면 안 된다, 월요일에 어떻게 될지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월요일에 밑으로 가냐 위로 가느냐 이게 좀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이 결판이 다음 주 월요일에 날 것 같네요. 지금 위쪽으로 시장이 이제 강세로 뻗어 올라가기 위해서는 918포인트 치시고, 918포인트 일단 돌파하는 모습이 보이면, 지워야지. 918포인트를 돌파하는 모습이 보이면 시장 붙을 겁니다. 시장 오늘 주도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붙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저가가 지금 908포인트 정도가 되니까, 만약에 다음 주에 908포인트를 깼다가 못 돌리는 모습이 보이면 시장은 일단은 조정으로 갈 가능성 염두를 일단 합니다. 그래서 별성 얼마 오르지도 못했는데, 그쵸? 얼마 오르지도 못했는데 우리도 본격적으로 뭐 종목의 수익을 내기보다는 안전마저 챙기는 정도로 일단 가고 있는데 908 밑으로 빠지면 또 조정으로 봅니다. 또 조정이라니 라고 생각하지 말고, 조정이 나오면 조정대로 또 대응하고, 오르면은 오른 대로 또 대응하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918포인트를 돌파해서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보이면 다음번에는 한 940포인트 언제까지는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위쪽으로 지금 간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38포인트, 뭐 30포인트 정도밖에 안 되죠, 그렇죠? 지금 910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 시장이 굉장히 작은 진폭이 지금 갇혀 있어요.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작은 진폭 안에 지금 이렇게 갇혀 있어서, 근데 이번에 중요한 것은 이번 진폭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돌파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예전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보통 시장 안에서 수렴형 패턴이라는 게 나오면이잖아요. 수렴형 패턴이 이렇게 뜨잖아요. 고점 잡고 저점 잡고 다시금 고점 잡고, 다시금 이렇게 고점 한번 잡아주시고 다음에 이렇게 저점 한번 잡아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죠. 맞나요? 삼각형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삼각형을 그리면 삼각형이 보통은 3분의 2 지점 위에서는 3분의 2 지점 근처에서는 올라가야 됩니다. 못 올라가면 조금 애매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 변곡 라인 자체의 움직임이 잡힐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일단은 기억은 좀 해두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코스피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조금 안 좋다, 그렇죠? 조금 안 좋게 일단 마무리가 되었는데, 일단 시장은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추세 한번 잡아주시는 모습이 일단 있었고, 여기서도 이렇게 추세 잡고 올라가는 모습이 일단 있죠. 보이시죠, 그렇죠? 추세 잡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고요. 위에는 일단 이렇게 멈추긴 했습니다. 지지 라인은 이렇게 일단은 멈춰 있는 그런 모습이고, 반등해서 지금 타고 있죠, 그렇죠? 반등 타고 있는데 얘도 지금 보니까 오늘 거래가 어때요? 오늘 거래가 많죠. 이게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거래가 많아서 이거는 만약에 코스피 시장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조정을 만약에 밑으로 빠진다, 밑으로 뺀다, 시장을 밑으로 뺀다라고 하더라도 2568포인트 한번 잡을까요? 2568
2568포인트만 안 깨지면 관계없습니다. 2568포인트. 2568포인트만 깨지지 않으면 괜찮다. 밑으로 한 템포 빼더라도 이것만 안 깨지면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고요. 다음 주에 시장이 아예 이걸 넘어서야 돼요. 지금 보면은 도정은 2616포인트 돌파를 해야지 강세로 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계속 계륵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지금 방향성을 못 잡고 막 이렇게 이 종목 튀었다가 저 종목 튀었다가 하는 것도 이 종목 튀었다가 저 종목 튀었다가 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으니까 관심은 가져 놓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계속해서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 시장의 종목들은 좀 특이한 종목들도 좀 있고요. 이전에 강세 보였던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되는 부분들 일단 있긴 한데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좀 많이 출렁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심지어 5G 관련된 종목인 HFR도 오늘 한 14%까지 강세를 움직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강세를 보여줬던 뭐 일단은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는 일부는 오르고 일부는 빠지고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일단은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식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은 순환매도 굉장히 빨리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고 어제까지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 오늘 갑자기 뭐 빠진다든지 하는 부분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군들 강세 보이는 종목군들은 흐름을 계속해서 잡아가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는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먼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이상하게 방산이 올랐는데 방산 관련된 종목이 올라서 방산을 그러면 따라잡아야 될까? 아니면은 뭐 금융주가 오르니까 금융을 또 잡아야 될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흐름을 잡는 종목들만 봅니다. 그냥 오늘 하루 그냥 반짝 오르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보는 게 아니라 흐름을 잡는 애들만 본다. 채팅창에 흐름이라고 한번 쳐볼까요? 흐름을 잡는 애들만 본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한국항공우주가 오늘 4.8% 정도 올랐거든요. 4.8% 올랐는데 추세선을 한번 설정을 해보자고 위에서 빠지고 있는 추세선을 꺼보니까 뭐 하고 있나요?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4.8% 정도 반등을 했지만은 어디에 가 있나요? 하락 추세대에 지금 부딪혀서 지금 오늘 윗꼬리가 살짝 달려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죠. 의미 있다 없다?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왔지만 이건 의미가 없죠. 차라리 한국항공우주가 최근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긴 폭에서 수렴하고 있는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차라리 수렴 하단 정도까지 가면은 공략 여부를 따질 수는 있지만 오늘 반등을 했던 부분이 흐름을 돌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면 이거는 일단은 뭐 오늘은 크게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만약에 항공우주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한다면 가장 여러분들 주식 하실 때 가장 유치원 과정 중에 보유 종목 관리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죠?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를 안 깨면 관계없다 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한국항공우주가 오늘 보니까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를 깼나요? 안 깼나요? 안 깼죠. 그럼 홀딩이죠. 오늘 그 다음에 뭐 현대로템도 올랐어요. 현대로템도 올랐는데 로템도 한번 봐봐요. 오늘 4.4% 정도 상체를 보였습니다만은 여기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흐름 자체 그대로 유지죠, 그렇죠? 유지죠.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진 거 없습니다. 이런 쪽은 아예 관심 안 가집니다. 관심을 안 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호텔시라 오늘 도지 보여요. 아 도지니까 이거 어떡하죠? 아니죠. 이건 지금 도지를 보여야 되는 위치예요. 호텔시라 전체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이 여기 하나가 있고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또 빠지고 있는 추세가 하나가 돼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빠지고 있는 추세가 하나가 돼 있는데 돌파했죠. 돌파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멈춘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멈췄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뭐죠? 매물대가 많은 자리죠. 매물대가 많다는 얘기 자체는 보통은 음봉이 뜨는 게 정상이잖아. 매물이 많은 건 음봉이, 그렇죠? 매물이 많다는 얘기는 매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매도가 많다는 얘기예요. 매도가 많다는 거니까 매도가 많은 자리에서는 음봉 떠요, 양봉 떠요? 음봉이 뜨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뭐 떴어요? 도지 떴죠. 도지는 뭐예요? 음봉하고 매수세하고 매도세하고 싸운다는 거니까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죠, 이거는. 그래서 호텔시라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 놓으시다가 다음 주에 91,200원 돌파하면 사도 돼요. 호텔시라는 91,200원 가격이 이제 나왔네요. 91,200원 가격이 나왔습니다. 91,200원 돌파하면은 사도 돼요. 91,200원 돌파하면 곧장 이탈가를 86,300원을 잡고 보셔도 되니까 그건 기억을 해 두시고요. 호텔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한번 볼까요? 의견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 의견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면 요게 지금 7월 31일자로 그렇네요. 7월 지금 코로나 이거 되고 난 다음에 의견이 거의 없었거든요. 호텔 신라에 대한 의견은 거의 없었는데 의견 자체가 조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네요. 좀 바뀌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지금 호텔 신라 의견인데요. 의견을 보니까 지금 KB증권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신뢰가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신뢰가 가지는 않아요. 근데 7월 31일까지만 하더라도 하나투자증권의 우리 이진협 최영주 애널리스트께서 매수 의견이지만 목표 주가는 좀 낮춰야겠다. 그렇죠? 향후의 관건은 매출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매출 턴어라운드가 나오면은 한번 봐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은 한 것 같아요. 근데 KB에서 호텔 신라가 7월 31일자 2분기 실적을 리뷰를 해보니까 실적이 지금 턴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단은 매수 의견을 목표 주가 상향시키는 모습을 보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호텔 신라는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습니다.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일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그렇죠? 호텔 신라는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LG노텍은 저번에 시장 안에서 관심이 있어서 오늘 좀 강세입니다만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 보입니까? 박스죠? 제가 줄 거면 다 보이죠? 희한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주강파 지금 들어와 계시는 분들도 자꾸 보세요. 자꾸 보다 보면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가 있고 이게 지금 살짜리인지 살짜리가 아닌지에 대해서 뭘 하는 게 중요하냐면 눈을 팍 틔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눈을 어떻게 눈을 탁 틔우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눈을 틔워야지 이게 종목이 보이니까. 아직까지는 매수하기는 좀 그런데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여기에 있잖아요. 이 추세 오늘 돌파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고 줄 긋는 거 어디서 배우냐고요? 우리가 리딩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이 있죠. 교육 시간에 배우겠죠. 지금은 그게 실전 1단계에서 배우는 거예요. 금내님 알겠다. 이번 달은 끝이 났고요. 이번 달 수강은 일단 끝이 났고 9월 정도에 아마 수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눈 튀우라고 눈을 찌르는데 눈이 아프다고요? 그러면 안 되고 금내님 화이팅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딱 보이시는 거 보니까 보이시죠? 다음 분들도. 그래서 이건 다음 주에 한번 뭐 관심을 가져놓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흐름 돌리면은 그때 합니다. 흐름 돌리면 그때 하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오늘 조금 오전에 반등을 조금 해서 시장 안에서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자동차는 너무 늦게 움직여서 그렇죠. 오늘은 명신산업하고 일부 종목군들은 조금 강세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상태였는데 이건 가만히 보면 현대모비스는 꺾인 거 아니에요. 자리가 좋죠. 현대모비스는 자리가 좋아요. 전체적인 추세 지금 넘고 있는 중입니다. 넘고 있는 중이니까 단지 시간이 걸릴 뿐 현대모비스는 만약에 가격권 기준으로 23만 7천원 가격권 돌파하면 현대모비스는 23만 7천원 가격권을 돌파하려면 그때부터는 일단은 상방으로 최소 25만원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참고 일단 하시고 요건 요로 한번 봐보세요. 이전에 여기 하락으로 갔단 말이야. 그렇죠? 이렇게 하락으로 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 다음 뭐예요? 굉장히 완만하게 상승으로 가고 있는 중이야. 지금 뭐 어떤 사람들은 행보니 하락이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굉장히 완만하게 상승으로 가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단지 가지고 있으면 몸에 살이가 나올 뿐. 그렇죠? 참고 일단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LG전자는 아니에요. 아무리 좋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종목도 추세가 깨지면 일단은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종목도 지금 여기가 눌림 자리긴 한데 좀 더 봐야 되겠죠.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 돌리기 전까지 하지 마십시오. 굳이 뭐 저기에서 목숨 걸 필요가 있는가 뭐 이런 생각도 저는 좀 드니까 이렇게 참고를 해 두시고 코스닥에서 오늘 강세 보이는 종목군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코스닥에서는 저번에 얘기를 했다시피 2차전지는 당분간 조금 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쉬죠. 그렇죠? 제가 쉰다 그러면 좀 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제가 믿고 따라오십시오. 제가 좀 쉰다라고 얘기를 하면 혹시 안 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레이코프로 BM 뭐 예전에 여기서 무너질 때 우린 팔았는데 또 딴 데서는 또 사라 그랬던 데도 있죠.
또 그쪽에 믿고 샀으면은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죠. 믿고 따라오십시오. 자, 그 외에 그러면 어느 쪽이 좋았냐? 코로나와는 저번에 말씀해 드렸고요. 큐렉스 오늘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됐고, 엠노 이런 것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 위주로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신 분들은 지금 하기엔 조금 빠를 것 같아요. 빠를 것 같고, 그 다음 성화이텍, 이오테크닉스, 그 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 YG 엔터가 모양이 나쁘지 않습니다. 모양이 나쁘지 않은데, 요번에 블랙핑크 계약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한 가지 있긴 하죠. 오르다가 여기서 멈췄습니다. 멈췄던 부분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 멈췄어요. 차트 보이시죠? 뭐 밀리다가 여기 멈췄으니까 여기 다시 돌파하면 이탈가 잡고 뭐 공략 가능한데, 돌파하는지 마는지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SPG 있고요. 위메이드, 이오프로, 펩트론, 펩트론 오늘도 한 2% 정도 강세 움직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 일단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종목군들 쪽에서 여러분들이 공략할 만한 종목이 그다지 많지는 않은데, 우리가 지금 로봇 관련된 종목을 계속 보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로봇이 주도가 될 가능성을 계속 염두를 하고 있고, 지금 보고 있는 게 로봇, 그 다음에 바이오, 그렇죠? 그 다음에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 요 셋 중에서 일단은 이번에 시장이 갈 때 주도 업종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은 한 번에 무너지지는 않고요. 무너지지는 않고 계속해서 안에서 흐름은 계속 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오늘 조금 특징적으로 보이는 것은 SBB테크 일단 강세, 오늘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떨어지고 있던 추세 자체 일단은 지금 다 돌려냈고요. 다 돌려냈고, 오늘은 이전에 저항 잡았던 부분까지도 어쨌든 돌파를 한번 해내면서 추세가 하방에서 상방으로 조금 바뀌는 그런 형태 일단 보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로봇 감속기라든지 하는 부분 만드는 회사고요. SBB 테크 보도록 하죠. 기업 들어가서 한번 보면 이게 지금 증권사 의견 자체는 not rate이 많습니다. not rate이 많아요.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본격적으로 커버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증권사에서 관심은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관심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면 의견 한번 보도록 하죠. 의견 한번 보면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 하나증권, 신한투자 이런 데서도 관심이 일단 있고요. 작은 증권사에서는 키움증권 뭐 이런 데서 일단 관심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시장 안에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이거 원래 계속 올해 초반에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얘기가 지금 좀 안 나오고 있죠. 올해 초반에만 일단 얘기가 조금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은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SBB테크는 2000년도에 설립된 베어링 감속기 요거 만든 회사입니다. 국산화 선도 기업이고요. 아이고 목 아파. 국산화 이쪽에 선도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감속기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지금 SPG라든지 그쪽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SPG 이쪽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쪽도 감속기 관련된 국산화 선도 기업이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로봇도 굉장히 작아지고 있어요. 공장 자동화 로봇 시스템 이쪽도 굉장히 작아지고 있어서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가 시장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쪽 관련돼 가지고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이 종목이다 보니까 시장 안에서는 조금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는 일단은 2023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성장을 한다기보다는 2024년도에 실적 본격화 부분에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 일단은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안에서는 SBB테크에 대한 시장 기대감 자체도 어느 정도 지금 만들어져 있는, 2023년도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황 개선, 이 공장 자동화 이런 쪽이죠, 그렇죠? 공장 자동화 이런 쪽 일단은 관심이 좀 있고요. 감속기 부분이 고객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여기 지금 보면은 매출 규모 확대 부분에 따른 규모의 경제 이쪽 관련돼서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보시고요. SBB테크 뿐만 아니고 지금 움직임을 같이 좀 두고 있는 지금 로봇스타도, 지금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대부분 다 바닥을 잡고 있는데, 로봇스타도 지금 바닥을 잡고 있죠.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이렇게 돼 있고요. 로봇스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로봇이 하반기에 모멘텀이 한번, 이쪽은 원래 1월달, 2월달에 모멘텀이 한번 붙어서 정말 많이 벌었죠. 우리 쪽에서 많이 벌었었는데, 이제 하반기 출발하는 그 출발의 시점, 상반기 출발의 시점에서 돈을 많이 벌어줬는데 하반기 출발의 시점에도 돈을 좀 많이 벌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로봇스타 같은 경우도 한번 보도록 하죠. 로봇스타도
로봇스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안에서는 크게 뭐 관심은 없었다는 건 아니고 작년 2월 달에 의견 자체는 일단은 나왔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의견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공장 자동화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LG전자 계열이죠. LG전자 계열의 제조 물류 로봇 관련된 회사입니다. LG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설비 투자라든지 하는 부분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관심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요. 로봇을 이 로봇 할지 저 로봇 할지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로봇 ETF를 보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검색해보면 나오겠죠. 검색해보면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일단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한쪽 업종이 같이 튈 때는 그쪽으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쪽도 지금 보면 이거는 LG그룹 쳐드릴게요. LG그룹 제주 물류로봇 관련된 회사입니다. 관련된 회사니까 참고는 일단 하시고, 추세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도 지금 추세가 34,200원 돌파되면 추세가 조금 잡히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봐봐요. 이것도 지금 초입이죠. 그렇죠? 이것도 지금 초입에 지금 와 있고요. 다른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도 지금 초입에 와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배달 로봇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관심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얘도 지금 보면 추세 초입에 아직 흐름을 잡지는 않았는데 흐름을 잡으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흐름을 잡으려고. 이 기술적 반등은 아니고 요거는 그렇죠? 일단은 강세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보여주고 있으니까 참고 일단은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잠깐만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하나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흐름 자체가 로봇 관련된 종목이 대부분 다 흐름을 좀 잡고 있으니까 관심을, 그냥 대부분 모양이 다 비슷하죠.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도 지금 보면 로보티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아까 봤던 SBB테크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뉴로메카라는 협동 로봇 관련된 종목, 이 종목도 지금 보면은 추세 초입에 지금 와 있죠. 맞나요? 추세 초입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먼저 지금 로봇 관련된 종목을 했던 종목이 일단 있긴 합니다. 그렇죠? T-로보틱스는 일단 했고요. 그렇죠? 저번에 말씀해 드렸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한 30% 이상, 40% 가까이 지금 수익이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런 부분이 아니면은 로봇 관련된 그 지금 ETF를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로봇 관련된 ETF는 사실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때문에 좀 많이 오른 것 같긴 합니다. 오른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지금 상방에서 흐름을 잡고 가고 있죠. 그렇죠? 추세를 지금 잡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일단 보이고 있으니까 참고는 일단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요 종목 그 ETF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좀 밀리고는 있는데, 예전에 저항 잡고 난 다음에 밀렸다가 지금 요때 돌파를 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걸로 보셔도 되고요. 올라가고 있는 걸로 보셔도 되고, 공략을 한다면은 13,230원 안 깨지면 13,230원 안 깨지면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월요일에 봤는데 월요일에 14,180원을 돌파를 하면 바로 슈팅이 나올 수가 있어요. 바로 슈팅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기억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시장 안에서는 오늘은 또 보니까 이전에 막 뭐라고 할까요?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 막 또 뜨다가 또 화장품 또 밀리는 듯한 모습이 보이지만, 화장품 안에서는 지금 보시면 또 가고 있는 애들 있죠. 보입니까? 보인다 1번.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장기 추세 뚫고 또 올라가고 있는 애들도 있으니까 무조건 한쪽으로만 보지 마시고 지금은 이렇게 합니다. 되는 쪽을 일단 조금 흩어놔요. 되는 쪽을 조금 흩어놨다가 안 된다, 흐름이 깨진 쪽은 안전마진 챙기고 좀 정리한 쪽으로 가고, 되는 쪽은 끝까지 몰고 가고, 그러면서 주도주를 잡는 방식으로 가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금요일 시장, 다음 주 시장이 약간 아리까리 비스무리한데, 만약에 시장이 붙는다면, 아까 얘기했는 대로 시장이 만약에 깔아앉는다면 뭐 일단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그 부분이 깨지지 않고 만약에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보인다면 방금 이제 말씀을 했던 부분에서 조금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시장이 좀 흔들리는 것 같아, 쫄지 마요. 시장이 조금 쫄지 마요. 원칙대로 그냥 살아납니다. 우리는
원칙대로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한 주간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 다음 주는 시장이 어떻게 되든 간에 다음은 신명나게 놀면서 수익을 또 극대화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 그리고 다음 주도 한번 신나게 한번 놀아볼 수 있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